전산 세무 전산회계 1급 78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문제는 비유동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을 물어봤어요. 비유동 부채요. 부채는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구분하고요. 그죠? 비유동 부채. 우선 장기 들어가는 건 가장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예요. 장기 차입금. 그러면 단기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이 비유동 부채면 장기 차입금이 비유동 부채면 단기 차입금은 유동 부채죠. 그죠?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회사의 전 임직원들이 기말 결산일 현재 퇴사한다라고 가정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 총액. 이걸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불러요. 이것만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유동 부채예요, 비유동 부채예요? 이거 나중에 줄 거죠. 언제? 퇴사할 때 퇴사 시 지급해야 돼요. 그럼 자 보세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당연히 비유동 부채여야 돼요. 왜? 언제 퇴사할지 어떻게 알아? 그죠? 얘가 유동 부채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전부 자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시키는 거죠. 그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리고 사채.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때 채무증권 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에 상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채 비유동 부채야. 답은 임차 보증금입니다.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여기에 커닝 해볼까? 커닝. 계정 우리 프로그램 2111이죠. 설치. A형 감독관 확인 번호는 7422입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시던 아니면 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도 돼요. 여기서 컨트롤 F 눌러서 임차 쳐봐. 임차 보증금 그대로 오네.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잖아요. 그죠? 답은 3번. 2번.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어? 여러분들에게? 책임은 누가 져요? 이런 책임들은 경영진이 지겠지. 경영자가. 그죠? 경영진이 집니다. 아니 우리가 작성은 해. 작성은 우리가 하는데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경영진이 지는 거라고.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책임진 만큼 권한도 따라야 되잖아. 그죠? 근데 권한은 없잖아 우리. 그죠? 그래서 경영진이 집니다. 답은 1번.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재무상태, 재무상태표,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 자본 변동표. 3번. 일반 기업 회계액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맞습니다. 4번.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답은 1번.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을 기말 장부금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미착상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 자, 미착상품은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 둘로 구분해요. 그래서 자,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이야 선적한 그 시점부터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도착하지 않아도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돼요. 적성품이요. 적성품은 위탁계약에서 사용합니다. 위탁계약. 위탁계약이라는 위탁이 뭐야? 위탁하다. 물건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위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존재하고요. 물건을 위탁자가 맡기는 거야. 야 팔아줘. 수탁자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야. 그러면 이 수탁자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제3자에게 팔겠죠. 제3자에게. 그죠? 그럼 팔리기 전까지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으면요. 그거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에요? 수탁자의 재고자산이에요? 위탁자, 얘가 맡긴 거잖아. 그죠? 적송품.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입니다. 3번.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자,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은요.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상품의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아직 반품될 수 있거든, 팔리지 않은 걸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할부 판매요? 인도 시점이지. 할부. 할부 판매.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은 경우 상품의 판매 시점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아니야.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야. 이거 재고자산이 제외해야 돼요. 대금 할부 판매는 대금의 회수하고는 상관없어요.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답은 4번. 와우. 재무상태표 기타 포괄손익 누계 뭐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이죠. 그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은 다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이에요. 영업의 손익입니다. 답은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기타 포괄손익 누계죠.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 요소 했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죠. 그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그래서 목적 적합성 하부 속성, 목적 적합성 하부 속성,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그래서 예피가 적색이에요. 예피적.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리고 적시성. 요 세 가지 했죠. 그리고 주요 질적 특성에 보통 상충되는 주요 질적 특성 하나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신뢰성의 하부 속성은 또 세 가지. 뭐요? 검표중이죠.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그리고 중립성. 세 가지. 그래서 신뢰성, 검표중이었죠. 검표중. 얘가 돈을 주고 차에 탔는지 기차에 탔는지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 검표한다. 검표중. 그리고 목적 적합성은 어떻게? 예피적이었죠. 그죠? 예피적. 그래서 답은 주요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되게 간단한 문제였고요. 6번. 다음 중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수입한 기계장치의 시운전비, 취득원가입니다. 단기 투자 자산의 주식 매입 수수료. 요거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별도로 처리한다라고 했죠.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야 이거. 이론으로도 그렇고 실기로도 그렇고요.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그죠? 영업의 비용이다라는 것까지. 상품 구입 시점에서 우리 회사가 당사예요. 당사 부담 운송 보험료는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건물 구입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건물로 처리하죠. 답은 2번. 7번.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취득 원가로 측정합니다. 원가. 답은 1번. 요 7번은 좀 안 배운 게 나왔네.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으면 어떻게?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원칙이야. 답은 그래서 1번. 무형자산의
최초 취득 시점의 인식 금액은 원가로 취득 원가로 측정한다. 답은 1번. 8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계정별 원장의 잔액을 차기에 이월하는 방법을 통해서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 과목. 얘는 지금 보니까요. 8번이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더라도 잘 봐봐요. 통밥으로. 통밥. 세 개는 비용이고요. 하나는 비용처럼 생겼는데 자산이야. 그죠? 뭐요? 개발비. 얘는 비용 아니야. 무형자산이야. 광고선전비, 접대비, 기부금은 비용입니다. 광고선전비, 접대비는 판관비고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개발비는 비료, 여, 과로 끝나지만 판관비가 아니라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2월하는 게 아니야. 0이 되는 거야. 자산부채 자본만 다음 연도로 2월하거든요. 그래서 개발비,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만 차기로 2월을 합니다. 답은 3번. 나머지는 0 되는 거야. 집합손익에서 0. 9번.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요.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세 개를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 그래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근데 거기 보니까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는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직접 노무비는 얼마래요? 300이래. 직접 노무비는 300. 제조 간접비는 여기 지금 직접 노무비의 30%죠. 그러면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30%니까 얼마라는 얘기예요? 300에 30%면 9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직접 재료비만 알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알 수 있네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다 합쳐서 390이고요. 직접 재료비요. 자, 직접 재료비는 우리 원재료 T계정 그리면 기초원재료 얼마? 4만원. 매입액 얼마? 40만원. 합치면 44만원이죠. 그죠? 근데 기말 원재료가 얼마래요? 기말 원재료가 12만원이래요. 기말 원재료가 12만원이래.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우선 다 합쳐서 44만원이 되려면 직접 재료비는 32만원이 되죠. 32만원. 직접 재료비가 32만원이야. 32만원. 그럼 단기 총 제조원가는요. 직접 재료비 32만원에 직접 노무비 300만원에 제조 간접비 90만원을 합친 금액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됩니다. 422만원. 답은 2번. 10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문식 맞춤 생산 방식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고요. 제조 간접 원가는 작업별, 제품별로 배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조 간접 우리 개별원가 계산의 가장 핵심은 제조 간접비의 합리적인 배부에 있습니다. 공정별 나오면 종합원가야. 공정별. 규격화된 제품의 원가 계산에 적합한 방법은 개별원가가 아니라 종합원가 계산.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건설업, 조선업 등에 사용한다. 답은 3번. 11번. 원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모두 직접 원가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중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기본원가, 기초원가,
직접 원가라고 부르는 거야. 직접 원가다. 직접비와 간접비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한 거죠. 특정 제품의 발생했다라는 추적 가능하면 직접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죠? 간접비는요. 특정 제품에만 발생했는지 추적이 불가능하죠.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비로 구분한다.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이다.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죠. 그죠? 제품 생산량 증가함에 따라 봐봐요. 고정비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임차료를 예를 들게요. 제품 생산량이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몇 개가 됐던 제품 제조와 관련한 임차료는 하나도 안 만들어도 10,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10개 만들어도 10,000원, 30개 만들어도 10,000원, 40개 만들어도 10,000원, 50개 만들어도 10,000원이에요. 그런데 단위당 고정비는요. 한 개당이잖아. 10,000원 나누기 10개 하면 한 개당 1,000원. 10,000원 나누기 20개 하면요. 한 개당 500원. 그죠? 10,000원 나누기 50 하면요. 한 개당 200원. 단위당 고정비는 이렇게 되죠. 그죠?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죠. 그죠?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비는 증가한다. 이런 걸 무슨 비례라 그래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럼 답은 4번이겠지 뭐. 매몰 원가는 이미 지출된 원가로서 현재 의사 결정에 고려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요거는 답은 4번이 됩니다. 12번. 제조간접비 금액은 얼마인가? 제조간접비 제공품 계정 T 계정 그려볼게요. 제공품 계정 T 계정. 제공품. 기초 제공품. 기초 제공품. 기초 제공품. 자, 기초 제공품은 200. 여기에 세 가지 더하죠. 직접 재료비 300. 직접 노무비 200. 제조 간접비 얼마인지 모름. X죠. 자, 기말 제공품은 오른쪽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이죠. 그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요? 1,000만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200. 그러면 대변 합계는 오른쪽 합계는 1,200이네. 산수죠. 여기도 1,200 되려면요. 여기도 1,200이 되려면 X는 얼마인가 라는 거야. X는 얼마예요? 500이죠. X는 500. 답은 12번에 1번. 13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사업자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자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실질에 따라서 즉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해요. 답은 13번에 2번.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만 있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의무 있죠. 그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55 수입이죠. 55 수입. 부가세 대입금.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 4,840. 근데 이게 공급 대가입니다. 요거 우선 공급 대가.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의 원재료 매입액 3,080에 10% 부가세 별도니까. 업무용 승용차는 1000cc 초과죠. 그럼 얘 매입세 공제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돼. 유형은 뭐야 이거? 오사불공하면 안 된다고. 매입세 공제는 안 되는데 신용카드잖아. 그러니까 일반 점포에 입력할 거라고요. 아무튼 매입세 공제 안 되죠. 그러면 4,840 얘가 공급 대가죠. 그죠? 공급 대가 4,840. 4,840. 나누기 1.1하면 공급 가액이 나와요. 즉 공급 가액은 4,400이고 이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요. 440이죠. 0.1. 그러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440이고 얘는 3,080의 부가가치세 별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40에서 얼마 빼는 거예요? 이거 얼마? 308만 원이죠. 440에서 308만 원을 빼는 거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납부세액이 된다고요. 132만 원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얘는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매입세액에 넣으면 안 돼요. 두 개가 위에 거 두 개 가지고 하는 거네. 답은 얼마 나온다고요? 132만 원 납부세액. 1번이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 면세, 마을버스 면세, 인터넷 신문 발행 신문 면세, 도서 잡지 신문. 답은 3번. 일반 의약품. 자, 조제 용역 있죠? 조제 용역은 면세입니다. 조제. 조제 용역. 요건 면세야. 의약품 조제. 근데 일반 의약품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약 파는 건 다 과세예요. 답은 3번. 자, 실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거래처 등록. 거래처 등록이요? 우선은 204번에 등록하면 되죠. 그죠? 거래처 등록. 그래서 첫 번째 거래처 등록. 코드 번호는 204번. 밑에다가 204번에 회사는 주식회사 양촌 통상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는 133-81-26371. 대표자 성명은 김찬수. 업태는 도매. 종목은 스포츠용품. 그리고 주소는 없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네요. ESC. 2번. 당사는 에어컨을 구입하고 유형자산으로 등록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하시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217번 컨트롤 F 눌러서 217. 그래서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 계정 과목은 냉난방 설비래요. 냉난방 설비. 성격은 1. 상각. 그리고 현금 적요 1번에 냉난방 설비 구입 대금 현금 지급. ESC. 3번. 전기분 운반비 계정 과목에 계정별 원장과 증명 서류를 일자별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입력 오류가 발견되었다. 운반비는 판관비네. 손익계산서가 잘못됐어요. 손, 이, 제 이 순서대로.
그죠? 그래서 틀린 금액이 320인데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얘를 320을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운반비를 320이 아니라 230으로 바꿔요. 그러면 지금 운반비가 90만큼 비용이 줄잖아요. 비용이 줄면 90만큼 이익은 어떻게 돼요? 증가 3,500 뭐저저가 아니라 3,640으로. 그죠? 손 이 금액이 3,640이 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이 금액으로 불러오기 누르면 요 금액이 바뀌어. 요 금액이 바뀌면 이거랑 합쳐진 미처분잉여금이 90만큼 더 드러난 1억 3,600이 됩니다. 손이 제 전기분 재무상태표 2월 이익 잉여금 2월 이익 잉여금 얼마가 돼야 되고? 1억 3,600 90만큼 차이가 나니까 1억 3,600 엔터 치면 차액은 사라지겠죠. 그죠? 일반 전표 제품 5개를 단위당 원가는 10만원짜리 사회복지재단에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 거죠. 계정 과목은 5개 곱하기 10만원 기부금이 됩니다. 제품을 기부한 거죠. 8월 20일 날 8월 20일 일반 전표 8월 20일 0820 차변에 기부금 50 대변에 제품이 대변에 나갔네요. 적요8 타계정 대체 2번 9월 5일 날 임대료를 받지 못해서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495만원을 임대료를 못 받았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처리했대. 받아야 되니까 차변에 있겠죠. 이걸 받아야 되는데 주식회사 인성한테 495만원 근데 주식회사 인성이 야 나 월세를 못 내겠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보증금 준 거 있잖아. 보증금. 그때 주식회사 인성한테 받은 보증금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할게요. 보통예금 2천 이런 계정 과목이 있었을 거라고. 임대 보증금 2천 이렇게. 임대 보증금은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할 부채 계정 과목이죠. 그죠? 근데 이제 주식회사 인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지금 495만원 임대료를 못 줬다. 너는 지금 그거를 미수금으로 잡고 있지 않냐. 미수금으로 이렇게 495만원만큼을 미수금으로 잡고 있지 않냐. 뭐 임대료 뭐 이렇게 처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대보증금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까. 그래 깐다. 너 이거 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미수금 이제 뭐랑 상계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보증금 주식회사 인성이라는 거래처 걸어야 돼요. 이거만큼 미수금을 차변에서 대변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상계하면 되죠. 이때 거래처는 둘 다 주식회사 인성. 그죠? 그래서 9월 5일 날 0905 임대보증금을 대변에서 차변으로. 거래처는 주식회사 인성입니다. 이 495만원 차변에 있던 임차보증금 아니지 미수금이죠.
미수금. 주식회사 인성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 보증금하고 미수금하고 서로 상계하는 처리. 거래처 걸어 주셔야겠죠. 그죠? 3번. 당사 최대 주주인 김지훈 씨로부터 본사를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 200만 원을 자기압 수표로 지급합니다. 토지의 공정가액은 4천이네요. 그러면 회사는 토지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해. 그래서 4천에 계정 까먹은 것은 토지죠. 4천. 소유권 이전 비용은 뭐라고 처리해요? 토지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4,200이에요. 그래서 9월 10일 날 차변에 토지 4,200. 그리고 200은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죠. 200. 4천은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자산, 수증, 이익. 4번 소망자동차에서 구입한 이런 문제들 조심하셔야 돼요. 소망자동차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점이 아니라 구입한 이후에 구입한 제품 운반용 승강차의 할부 미지급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망자동차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우선은 이렇게 처리하겠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 미지급금을 어떻게 1회분을 대출 상환 스케줄에 따라서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할부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계약함. 그러면 원금은 미지급금이고요. 그죠? 미지급금. 요건 할부 이자는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보통 예금으로 1,500만 3,750원을 지급하는데 이 중에 1,500은 미지급금이고요. 그리고 3,750은 할부에 따른 이자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죠. 이자 비용. 할부에 따른 이자 비용. 일반 전표 9월 24일 날 0924 아이고 미지급금하고 이자 비용이라는 처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대변에 9월 24일 맞나? 대변에 보통 예금 1 다 합쳐서 1503750 차변에 미지급금 얼마? 소망자동차 거래처 걸어주셔야 돼요. 소망자동차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750은 이자 비용이죠. 그죠? 이자 비용. 이때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하나밖에 안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아마 프로그램에서 이자 비용에서 800번대를 지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5번 신주를 발행했네. 주식을 발행한 거죠. 주식 발행하면 증자라고 불러요. 증자. 그래서 지금 신주는 10만 주고요. 주당 액면가는 5,000원. 5천 액면가 곱하기 10만 주 하면 5억입니다. 그럼 자본금은 우선 액면가액만큼 5억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돈이 얼마 들어오냐? 우선 5,500으로 들어와요. 우리 신주 발행 수수료는 잠깐 생각하지 말자고. 그럼 어떻게 분개되냐면 이렇게 되죠. 9월 28일 날. 9월 28일 날 대변에 자본금 액면가액으로 얼마? 5억. 그리고 차변에 원래는 보통 예금으로 5억 5천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대변에 5천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주발초 하기 전에 여기 보니까 주식 발행 수수료가 1,500만 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식 발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5억 5천 들어온 게 아니라 얼마 들어온 거야? 5억 3,500 들어온 거라고요. 그러면 대변에 3,500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요. 원래 주식 발행 초과금 회계 처리할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차변에서 대변으로 상계하고 나머지가 주발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 신경 쓰지 말라고 여기 나와 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개정은 없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6번 전기에 대손이 확정돼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중 100만원 일부 현금으로 회수했다. 12월 1일 차변에 현금 100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채권 회수하면 대변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109번 대손 충당금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서 받았네요.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수치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유형은 52 영세죠. 메인 매출 전표 일반 전표 지우고 메인 매출 전표 52 영세 7월 1일 시점에 매입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수치했고 그럼 자 돈은 뭘로 줬냐면요. 주식회사 운천으로부터 1,300은 받아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 받으러음이죠. 나머지는 약속어음 발행해서 지급했네요. 그러면 7월 1일 날 0701 유형은 52 영세 품목은 원재료 공급가액은 3,000 부가가치세는 0 거래처는 주식회사 동해 그리고 전자여 1 그리고 3 차변에 그러면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은 안 나타난다고요. 그럼 원재료 금액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대요? 1,300은 주식회사 운천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받아 보관 중이야? 그럼 차변에 있던 받으러음이죠? 대변으로 보냅니다. 1,300 그리고 나머지는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 이건 뭐야? 지급어음. 이때 거래처 여기 받으러음은 주식회사 동해가 아니라 주식회사 운천으로 바꿔주셔야죠. 이렇게. 필테크로부터 원재료 200을 부가세 별도 현금 매입하고 자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답니다. 종이세금 계산서. 세금서니까 유형은 뭐예요? 50일 과세죠. 그죠? 50일 과세. 8월 25일 날 0825 유형은 50일 과세. 품목은 원재료 200에 20이죠. 원재료 공가 200에 부가세 20. 거래처는 필테크 그리고 전자여 이거 누르면 안 돼요. 전자세금 아니니까 그치. 그리고 사무남 눌러도 되고
1현금 눌러도 돼요. 그럼 출금이라고 될 겁니다.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 이렇게 되고요. 자,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상호 또는 성명. 첫 번째. 두 번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세 번째, 작성 연월일. 네 번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요게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오답으로 작성 연월일이 아니라 뭐라고? 공급 연월일로 나온다고요. 이론으로 나올 때. 50일 과세입니다. 계속해서 비사업자인 최하나에게 제품 440에 팔았고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라는 거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네. 그러면 유형은 현, 과가 되죠. 발행한 거니까 매출 현과 10월 22일 날 22 현 과가 됩니다. 뭐라고? 날짜가 이렇게 하면 답 맞았어도 틀린 거죠. 그죠?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22현과 제품 공급가액은 440 입력하면 400과 40으로 거래처는 최하나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3 눌러도 되고요. 1현금 눌러도 됩니다. 그럼 1현금으로 누르면 분계 끝나죠. 이렇게 차변에 현금 442 입금 현금 대변에는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 4번 10월 14일 날 영업부서 매출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해서 우선 접대 잡았어. 계정 과목은 접대비야. 치약 샴푸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원래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으면요 거의 대부분 거래는 50일 과세예요. 근데 아닌 경우 있죠.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계정 과목이 뭐야? 접대비죠. 그러면 50일 과세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54 불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0월 14일 유형은 54 불공이야. 54 불공. 품목은 치약 샴푸 세트 53만원 부가세 별도 부가세 53,000원 거래처는 삼마트 그리고 전자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2와 유사한 비용 3 원재료를 뭐라고 바꿔요? 접대비 몇 번대 접대비 영업부니까 800번대 접대비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죠? 보통예금입니다. 5번 본사 영업부에서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 5대를 550 부가가치세 구입하고 자 부가가치세 포함이죠. 부가가치세 과세야. 과세 포함은 부가가치세 과세를 얘기해요. 부가가치세 과세 그리고 증빙은 법인 카드죠. 그러면 유형은 과가 되죠. 받았으니까 매입 카과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 그래서 10월 28일자에 10월 28일자에 유형은 57 카과 품목은 노트북 수량은 5대 단가는 안 써있네. 그러면
요렇게 입력. 그럼 지가 알아서 엔터 치면 단가는 자동으로 나와. 그리고 500과 50. 그냥 500과 50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래처는 어디예요? 거래처는 명선 테크죠. 그리고 신용카드 사는 좋은 카드. 그리고 3호납 눌러도 되지만 4카드 누르면 대변의 미지급금의 좋은 카드 거래처를 걸어줘요. 부가세 대금 그리고 얘 원재료만 뭐라고 바꾸면 돼요? 비품이라고 바꾸시면 되겠네요. 비품. 6번 미국 회사인 리얼테크에 5만 달러 제품 직수출했답니다. 선적일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200. 5만 달러 곱하기 1200 하면 6천만 원이죠. 직수출했네. 유형은 직수출. 16 수출이죠. 외국으로. 증빙 없어. 16 수출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12월 13일 날 유형은 16 수출.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6천. 부가세는 0. 거래처는 리얼 테크.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 수출 신고번호 없고요. 그리고 3호납 눌러도 되고 2외상키 눌러도 되고요. 그러면 제품 매출 대변에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 금이죠. 문제 4번. 일반 전표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하시오. 제조 공장 건물 내 냉방시설을 수리하고 대안설비에 대한 법인 현대카드로 결제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했다. 이 거래는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 일반 전표에 입력했다고요? 일반 전표. 7월 11일 0711 일반 전표에 이걸 지금 카드로 결제했고 그죠?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추면 카과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카과 57 카과로. 근데 어떻게 처리했냐면 부가세 대급금까지 합쳐서 이렇게 처리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뭐가 잘못됐어요? 자, 20만 원은 지금 수선비가 맞는데 2만 원은 부가세 대입금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선 요거를 삭제를 먼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요거 삭제하고 시험 볼 때니까 삭제하고 했는데 어씨 금액이 생각이 안 나네. 그죠? 금액이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우선은 요거 놔두고 메인 매출 전표에 이거를 매입세 공제 요건에 충족하니까 자 우선은 판관비도 아니고 제조 비용이네 이거 공장이니까 얘는 지금 800번대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얘를 우선은 먼저 삭제하지 말고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7월 11일 날 57카 과로 수선비 22만원 입력하면 20만원과 2만원이죠. 거래처는 대한설비 이렇게 하고 신용카드 사는 현대카드 그리고 4카드 그럼 대변의 미지급금에 이렇게 현대카드 걸어주고요. 차변의 부가세 대금이고 여기 원재료를 뭐라고 바꾸면 돼요? 수선비인데 이게 몇 번대 수선비야? 500번대? 아까 800번대라고 해놨는데 500번대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고. 800번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봐봐요. 삭제하고 나면 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기억력이 없거나 아니면 시험 할 때는 긴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삭제해버리면 이게 500번대였나 800번대였나 그리고 금액이 얼마였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이거 놔두고 메인 매출 전표 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삭제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쌤이 얘기한 대로 매일매수전표 먼저 입력하고 1번 전표 지우지 말고 매일매수전표 입력하고 그리고 하시면 돼요. 자, 2번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7월 25일 급여 이거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거래요. 7월 25일. 그럼 봐봐요. 일반 전표 가서 볼까요? 이거는 일반 전표 7월 25일 날 0725 이때 급여 지급하면서 이렇게 대변에 예수금이라고 해놓은 거죠. 그죠? 53만 6천 원. 이거를 지급한 거면 대변에 있던 예수금 차변에 갖다 쓰면서 현금이어야 되는데 이걸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했대요. 8월 10일 날 이렇게 요거를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예수금으로 바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산정리사항 1번 수동, 2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동 감가상각비 자동 분계네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계정에는 외화 금액 1000만원, 이땐 미화 10,000달러,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었겠네. 그죠? 1달러당 이 시점에서 1,000원이었겠네. 근데 어떻게 1달러당 1,080원이 됐어. 그러면 1,080만원이 돼야 되죠. 외상매출금이. 그죠? 80만큼 외상매출금을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12월 31일 수동결산 사항입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엔젤 80만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두 번째, 당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한다. 근데 보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해야 될 금액은 이 금액이거든요. 생산부 2,800 설정해야 돼요. 영업부는 1,700 설정해야 돼. 퇴직금 추계액.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었냐? 자, 2,500 있어서 기초에. 근데 기중에 500만큼 감소한 거예요. 그럼 실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기 전에 2,500에서 500을 뺀 2,000만 원이 있는 거야. 2,000. 2,800 설정해야 되니까 얼마 더 설정하면 돼요? 생산부는 800 더 설정하면 돼요. 800. 또 영업부는요. 1,400 기초에 있었는데 감소된 게 400이에요. 그럼 1,400에서 400을 빼면요. 1,000만 원인 거야. 1,000만 원. 근데 퇴직금 추계액이 1,700이죠? 얼마 더 설정해야 돼요? 700만큼을 더 설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부는 800, 영업부는 700만큼을 더 설정해야 돼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선택하라고 돼 있죠. 1번 결산자료 입력하는 거고 2번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고. 우리는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할게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컨트롤 F 눌러서 퇴직급여 1200란에 자 500번대 퇴직급여가 800이었죠. 8 컨트롤 F 800번대 퇴직급여는 700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전표 추가를 눌러버린 거야. 근데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하나 더 있어. 그러면 다시 어떻게 결산자료 입력에서 결산분계 삭제를 누르든지요 전표 추가를 누르든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돼요. 결산분계 삭제할게요. 예. 그럼 삭제돼. 그럼 여기서 또 하는 거야. 여기에서 뭐요? 감가상각비요. 영업부서 차량 운반권 300이고요. 제조부선 1100이네. 컨트롤 F. 차량. 여기 차량 운반권은 감가상각비가 500번대 감가상각비 밑에 있는 거야. 500번대. 그러니까 500번대는 제조는 1100이잖아. 그죠? 차량 운반 1100. 컨트롤 F. 차량. 그리고 얘는 800번대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권. 여기는 300. 하고 뭐 눌러줘요? 전표 추가. 예. 자, 그리고 조회. 6월 현금으로 지급한 판관비.
분류되는 여비교통비 금액이요. 6월 월계표. 6월 1월 계표. 월계표. 06 6월 달에 컨트롤 F 눌러서 여비 교통비, 제주 경비 말고 판관비 쪽에 여비 교통비. 총 금액 물어본 건가? 아. 현금으로 지급한이네. 총 금액이 아니라. 그러면 현금으로 지출한 여비교통비 판관비는 160이 됩니다. 2번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요. 보통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건 재무상태표. 합전 가도 상관없고요. 6월 30일 유동부채 물어본 거죠.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그럼 컨트롤 F 눌러서 유동부채 바로 치면 되겠죠. 유동부채. 6월 30일 299 109 290 299 109 290 학계잔액 시산표 가도 여기는 학계잔액 시산표라고 돼 있죠. 그죠? 재무상태표 합산 다 똑같아요. 3번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요. 부가가치 신고서 공제받지 못하면 우리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그거 할 때 부가가치 신고서 있죠. 여기에 1기 확정 언제부터 언제? 4월부터 6월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물어본 거야. 그죠? 매입세액은 얼마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50입니다. 그래서 150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